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영수증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리터당 2,000원이 코앞인데 뉴스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잡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는 더 오를 거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내가 주유소에서 내는 그 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오늘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금 이 기름값 상승의 진짜 배후는 단순히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저 먼 바닷속 어딘가에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란이 갑자기 해상 톨게이트를 세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됐을 때 여러분의 기름값, 물가, 생활비 전반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릴게요. 먼저 지금 기름값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배경부터 짚고 가야 해요.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원유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전쟁 발발 직전에 배럴당 70달러 중후반이었던 국제유가는 단 열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어요.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세 자리 숫자를 다시 본 거예요. 그게 국내 기름값에도 그대로 반영됐어요. 전쟁 발발 전만 해도 리터당 1,692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전쟁 나고 열흘 만에 1,90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원이 넘게 오른 거예요. 한 달에 50리터씩 주유한다고 치면 기름값 지출이 한 달 사이에 10,000원 이상 늘어난 거고, 택시기사분들이나 화물트럭 기사분들처럼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충격이 몇 배로 크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석유 최고가격제예요. 석유 최고가격제 들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제도냐면 1997년에 정부가 유가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장에 기름값 결정을 맡긴 이후로 30년 가까이 쓰지 않은 제도예요.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가는 동안 꺼내지 않았다가 올해 3월 13일에 다시 꺼내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정유사한테 야, 주유소에 이 가격 이상으로는 기름 팔지 마 라고 상한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 최고 가격을 정해놓는 것처럼요. 그 이상으로 팔면 불법이 되는 거죠. 1차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설정됐어요. 당시 정유사들이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무려 218원이나 낮은 가격이었어요. 정유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은 나중에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어요. 공인회계법인 심사를 거쳐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사후 정산하는 구조예요. 효과는 있었어요. 1차 최고가격 시행 이튿날인 3월 14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51원으로 전날보다 12원 넘게 내렸고, 그 다음 주에는 1,829원까지 떨어졌어요.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소비자가 리터당 200원에서 500원을 더 냈을 것으로 분석했어요. 500원이면 만만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50리터 주유하면 25,000원, 1년이면 3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싶죠.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얘기예요. 3월 27일부터 2차 최고 가격이 적용됐는데 이번엔 1차보다 210원 오른 리터당 휘발유 1,934원으로 올라버렸어요. 처음에 잡아놨던 상한선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터당 2,000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다시 2,000원 시대가 열릴 판이에요. 왜 최고 가격이 올라가냐고요? 이 제도의 구조 자체가 국제유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2주마다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최고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제는 유가 폭등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폭등의 속도를 늦추는 제도예요. 댐처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 속도를 조절하는 수문 같은 거예요. 실제로 국제시장에서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3월 13일에서 25일 사이 2주 만에 31%가 올랐어요. 경유는 같은 기간 41%나 치솟았고요. 1차에서 2차로 최고 가격이 12% 오른 건 그에 비하면 훨씬 덜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머지 충격을 정유사 손실로 흡수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들이 손실을 감당하다 못해 공급을 줄이거나 투자를 꺼리는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와요. 기름을 인위적으로 싸게 팔면 소비가 줄지 않아서 에너지 절약 신호도 약해진다는 문제도 있고요. 결국 최고 가격제는 단기 진통제예요. 뿌리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럼 뿌리는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저 먼 바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끼어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가장 좁은 지점이 불과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죠. 근데 이 33km짜리 바닷길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해상 교역량의 20%가 지나가요. 하루에 120척의 유조선이 이 길을 통과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서 생산된 원유가 유럽, 아시아, 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 길을 거쳐야 해요. 한국은 어떠냐고요?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70%예요. 우리가 쓰는 기름 10리터 중에 7리터가 이 좁은 바닷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이란이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막은 게 아니라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3월 30일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공식 승인했어요. 이란 관영방송에 따르면 선박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30억 원이에요. 하루에 120척이 지나간다고 했죠? 이란 반관영 매체의 계산에 따르면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는 수입이 생긴대요. 이게 이란 GDP의 최대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그냥 돈만 내면 되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내더라도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이란 혁명수비대에 화물 명세서, 선원 정보, 최종 목적지까지 모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은 아예 통과 자체가 금지예요.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의 선박도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명시했어요. 그럼 한국 선박은요? 한국은 유엔 대이란 제재에는 참여하고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미 중국과 인도 선박은 통행이 허용되면서 결제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결제가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이 미국의 금융제재망을 피해서 위안화로 돈을 챙기고 있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 자체를 흔드는 지정학적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통행료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올까요? 국내 국적 선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약 2조 7천억 원으로 추산돼요. 이 중 국내 정유사가 직접 부담해야 할 몫만 약 1조 5천억 원이에요. 1조 5천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 국내 4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의 평상시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수조 원 수준인데 통행료가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정유사들이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기들이 전부 감당할 수는 없겠죠? 결국 공급 가격에 반영하고 그게 주유소를 거쳐 여러분 기름값에 올라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통행료 징수가 본격화되면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 있는 물건 가격이 오르고, 농사 짓는 분들은 경유 가격이 올라서 생산 원가가 오르고, 그 비용이 채소, 고기, 생선 가격에 다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이미 현실이에요.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9.9% 급등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어요. 통행료가 본격화되면 이 압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란이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건 사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꽤 논리가 있어요.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퍼부으면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의 재정은 바닥을 치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란이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내 영토 앞을 지나가는 배에서 통행료 받을게. 싫으면 다른 길로 가. 이런 논리예요. 이란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자기들도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만든 인공 운하고 이집트가 통행료를 받잖아요. 이란은 호르무즈는 우리 땅 옆에 있으니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얘기예요. UN 해양법 협약은 평화로운 선박의 무해 통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건 이 원칙과 정면 충돌해요. 미국 국무장관도 이것을 불법적 통행료라고 규정하며 막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33km짜리 병목을 누가 어떻게 강제로 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란은 이미 잃을 게 없는 상태고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은 절대 개방 없다고 4월 1일에 다시 한번 선언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뭐라고 했냐고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 일이 아니다. 연료가 급한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이 막혀가는데 그동안 이 지역의 안보를 사실상 책임져 왔던 미국이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이 발언에 중국이 발끈했어요.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중국이 갑자기 이번 호르무즈 사태의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행동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미국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중국이 이렇게 반응했냐고요? 중국은 수입 원유의 42%, 액화 천연가스 LNG의 31%를 중동에서 가져와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아쉬운 나라가 해결하라는 미국 발언이 결국 중국을 자극해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 압박카드로 책임론을 꺼낸 거예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국제적인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가 지정학 싸움의 무대가 된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수입해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에너지 수입 의존국이에요. 그중 중동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호르무즈가 막히면 대안이 사실상 없어요. 대안 루트가 아예 없냐고요? 있긴 해요. 호르무즈를 우회해서 다른 경로로 원유를 들여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우회 루트를 쓰면 수송 비용이 50%에서 80%까지 뛰어요. 비용이 절반 이상 더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기름값으로 전가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손을 뗀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에너지 안보를 챙겨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단순히 비축유 좀 더 쌓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비축유를 풀고 최고 가격제 같은 제도로 충격을 완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석유공사는 3월 25일에 UAE에서 긴급 비축유 200만 배럴을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했어요.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유류세 추가 인하,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화물차, 버스, 택시 기사분들처럼 기름이 곧 생계인 분들을 위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도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단기 처방이에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마주치는 비싼 기름값의 뿌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고 그게 국내 기름값에 그대로 전가됐어요. 두 번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한 척당 30억 원짜리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란 의회가 이걸 3월 30일에 공식 승인했어요. 이게 본격화되면 정유사들의 원가가 뛰고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 기름값으로 올라와요. 세 번째, 미국이 호르무즈는 우리 일 아니다 라고 손 떼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30년 만에 꺼낸 카드로 폭등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1차 최고 가격대 효과가 있었고 없었다면 지금 리터당 2,500원을 넘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제도도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상한선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댐이 아니라 수문이에요. 결국 이 위기는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도 비축유 확보 경쟁, 호르무즈 통행료 협상, 새로운 에너지 질서 재편이 이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문제는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갑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경제 이야기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